제5장 고위험 병원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말 그대로 상당히 위험한 병원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는 얘기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동, 보관,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돼서 조치 전부 다 얘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누구한테 신고를 한다?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를 한다. 이것을 분리하잖아요. 감염병 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 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이걸 누가 분리하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해보신 적 있어요? 저도 없어요. 누가 할까요? 관련된 단체, 연구원, 연구기관 등이 하겠죠. 실험에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필요해서 투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제거할 목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일이 보고하는 얘기죠. 보고를 왜 하냐고요? 국가가 일단 알고 있어야지 잘못되게 되면 조치를 취하는데 지원이 나가고 도와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고위험 병원체라고 관련된 것은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뭐 반입 허가 전부 다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의 이름으로 사실 이제 뭐 대부분 보건복지부 장관 아닐까 했는데 이제 그 질병관리청으로 감염병과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이관이 됐기 때문에 최종 보고는 역학조사는 처음부터 질병관리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전부 다 질병관리청장으로 전부 다 바꿨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것은 바뀐 건 아니에요. 시행령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그것도 바뀐 건가요? 질병관리령으로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고위험 병원체 관련된 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식품동물, 감염병 환자, 식물, 동물.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세요? 개달물이라고 했던 거? 공중보건 시간에 했던 건데 어떤 병원체가 살아갈 수 있고 유지가 될 수 있는 건 전부 다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거잖아요. 일단 하기야 뭐 토양, 물도 사실 뭐 살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전파를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죠. 숙주죠, 숙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것은 분리할 때 전부 다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고위험 병원체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요거 준비를 할 때 보면은 어떤 이동 경로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질병관리청에서 관련됐다고 요것만 좀 강조하기 때문에 크게 다를 건 없고 그 다음에 이어서 좀 계속 하시게 된다면은 더 중요한 거 계속 이어서 할게요. 예방접종 요거예요. 6장이죠. 제 예방접종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이 예방접종은 그 정기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이었는데 필수 예방접종으로 필수 예방접종 그 다음에 임시예방 이렇게 나뉩니다. 한번 보세요. 필수 예방접종은 누가 해야 됩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어디에서? 보건소에서. 그러면 필수 예방 접종의 접종 증명서 누가 발급하는가? 그렇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렇다면은 필수 예방 접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접종을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예방 접종 증명서를 발급했잖아요. 그럼 임시 예방 접종 증명서는 임시 예방 접종은 누가 할까요? 그럼 누구예요? 그렇죠. 시장군수구청장이. 어디에서 접종한다? 보건소에서. 그렇다면 임시예방접종 증명서는 누가 발급합니까? 필수 예방접종을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했으니까 그렇죠.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합니다. 똑같아요. 시군구, 보건소에서.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한 경우 누가 예방접종서를 발급합니까? 그렇죠. 시행을 한 자가 놓는다. 자, 이제 우리말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예방접종을 한다는 얘기는 진짜로 그 정치가 아저씨가 와갖고 시장에 이렇게 주사를 찐다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분의 이름으로 예방접종을 시행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의료인에게 이것을 업무를 시키되 보건소를 통해서 보통 해요. 근데 보건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병목 현상이 생길 거 아니에요. 몰리니까. 그러니까 민간 의료기관에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시설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가끔 이제 오해하는 학생들이 정말 가끔 있는데 조금 이렇게 공부를 너무 좀 안 하시는 건지 이해가 어려우신 건지 여러분들 문제 맞춰보세요. 예방접종은 보험 돼요 안 돼요? 예방접종 보험 돼요 안 돼요? OX 퀴즈 보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몇 번을 설명을 드렸는데 가끔 된다고 우기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 되냐고 물어봤더니 저 가서 예방접종 맞았는데요. 돈 안 받던데요. 막 이러고 있어요. 속 터지는 얘기예요. 보건의료인정과 학생이 그렇게 대답하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방접종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 측에서는 예방접종을 해줘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받아갖고 그거 갖다가 진료비로 받는 거죠. 대신 내주는 거예요. 공단이 해주는 것은 보험료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세금이잖아요. 그 이해가 안 가시나 봐요. 이해가 안 가면 다시 여기 저 리플레이로 돌려보시면 될 거예요. 다시 설명해줘요? 예방접종을 맞았어요. 주사라고 할까? 맞았어요. 이것은 보험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당연히 우리가 예방 중심적인 학문이니까 예방에다 치중해갖고 보험을 해줘야지 맞는데 예산이 그렇게까지 넉넉하지도 못할 뿐더러 더더욱이 그런 이유는 예방이란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좀 한다면 재정이 고갈되기 쉽다는 게 지금 전문가의 분석인 거죠. 안타까워요. 저도 이런 사실이. 그러다 보니까 예방접종 그 있잖아요. 파상풍 등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예방접종 예외 그거 기억하시죠?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 나와 있던 거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 사업으로 세금을 받아서 지원해 DPT, MMR, 결핵 관련된 것은 좀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노인들 기준으로 해갖고 인플루엔자 그런 것도 해주죠. 독감 같은 거 아실 거라고 믿을게요. 근데 보험은 되진 않고 그래서 이런 예방 접종을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는데 시설 장소가 너무나 협소하니까 민간 의료기관한테도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일반 그 지역 주민들이 보건소로 가지 않아도 지원을 받아서 예방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필수 예방접종 있잖아요. DPT, MMR. 그래서 이제 비백파, 홍유풍, 폴비일수, 비폐, 또 뭐 있더라? 인A4. 저도 이게 가끔 헷갈려요. 뭐가 자꾸 생겨요. 다시 디백파, 홍유풍, 폴비일수, 비폐, 인A4 이런 거네요. 인A4가 뭡니까? 또 새로 나왔네요. 인플루엔자, A형 감염,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자, 이름이 좀 외계인 같아요. 가면 갈수록.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제 쓰는 것이고요.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시행령 20조 볼까요? 시행령이에요. 령 써드리겠다. 덧볼까봐. 령 20조 보기 쉬면은 일단은 주사 행위 자체가 의사만 할 수 있어요. 치과 의사 할 수 있나요? 구강에서는 할 수 있겠죠. 구강 범위 내에서. 한 의사는 주사 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반대로 의사가 부항 뜨고 침, 경혈 못 하듯이 과학이 다르니까요. 의사 면허 소지자가 근무할 수 있는 곳이 되겠죠. 이거 어디겠습니까? 종병, 치안조, 의치안조 한번 볼까요? 종 되죠? 병 돼요? 치 안 되죠? 한 안 되죠? 요 되죠? 의 되죠? 다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종병, 요, 의는 되겠네요. 다만 요양병원도 의사 면허 소지자가 근무하는 곳만 되겠죠. 그쵸? 한의사들끼리만이라도 요양병원 개설은 충분히 가능하고 운영하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종병, 요, 그 다음에 의 중에서 지정한 곳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가 있다. 임시예방접종도 마찬가지로 관할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을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예방접종의 경고, 공고의 경고, 쏘리 26조. 공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여러분 제가 이거 좀 이렇게 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왜 자꾸 안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제 생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자치시가 있고 특별도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정구역 같은 거 변한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무원 시험 공부할 때는 특히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는 직할시였어요. 직할시 아세요? 부산이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부산 직할시, 경기도 인천 직할시, 전라남도 광주 직할시, 충청남도 대전 직할시였던 거 아세요? 편지를 보내면 도 쓰고 나서 직할시 써야지 편지 갔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공무원제도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광역시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물론 인구 100만 명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군도 합병시킨 도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합병시켜 놓고 나서 광역시로 만든 다음에 도와 광역시는 어깨가 나란하게 만든 거예요. 따로 독립적이에요. 뭐 편지 쓸 때 따로 보내도 돼요. 서울특별시도 아주 옛날에는 경기도, 서울시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특별시는 특별시예요. 그냥 따로 독립적인 주소인 거죠. 그래서 이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관광특구가 됐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설명이 되나? 이제 뭐 특별하게 따로 이제 도로 독립을 시켜놨기 때문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그냥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관리하기 편하게끔. 그래서 제가 설명하다 보면 좀 생략을 하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안 읽어줬다고 그러지 마시고. 자,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은 예방접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지금 26조 하는 거죠. 시장군수 구청장은 일시, 장소, 종류, 범위를 정하여 공고를 하여야 한다. 그 얘기네요. 그 누구냐? 시장군수 구청장. 오늘의 주인공은 시장군수 구청장이네. 앞에는 질병관리청장이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예방접종 증명서도 시장군수 구청장이 발급해야 된다. 사실 이거 이제 보실 때 엄밀히 보게 되면요,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필수 예방접종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으로 예방접종서를 발급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특별자치도지사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민만 해당이 되는 거고 시장군수 구청장은 우리나라 234기가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읽어드린 거고 질병관리청장은 특별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책 보시면은 교재 보시면은 그거 있어요. 맨 뒤에 예방접종 증명서 해놓고서 도장 꽝 찍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뭐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질병관리청장 그거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문제 낼 때 좀 조심해야 된다는. 시도지사가 이제 할 수 없다. 시도지사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아니다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너무 강조한 듯. 그 다음에 28조 볼게요. 28조 보시면은 예방접종의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그러면은 그 시장군수 구청장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되고 시도지사 및 질병관리청장에게 각각 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 서류는 전부 다 보고 서류는 시도지사와 질병관리청장이 각각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29조 한번 볼게요. 질병관리청,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사례가 오게 되면은 역학조사를 해야 된다.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백신, 생백신 투여해서 면역으로 이겨내면은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시죠? 그런데 아주 간혹 이렇게 예방접종을 맞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면역력이 약한 아기나 이제 노인분들. 그렇게 되면은 국가에서 다 이거를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공정 과정이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투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면역 체계가 너무 약한데도 불구하고 조금 진찰을 좀 하지 못하고 투여한 경우 뭐 이런 거를 검사를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역학조사를 누가? 청장,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피해 조사반 구성 이거 좀 볼게요. 시행령 21조 보게 되면 7, 8인 쪽 넘어요. 시행령 21조 보시게 되면 이상반려의 전문가 의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뭐 제가 뭐 읽어드린다고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33조 계획생산 한번 볼까요? 제33조 계획생산은 언제쯤 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예방접종을 접종 그 약이 이제 똑같이 가긴 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이제 뭐 생산을 해갖고 들어가지만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거나 아니면 분포가 좀 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건소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관할 구 시군구 안에 있는 의료기관도 정보를 공유해서 어딘 약이 있다를 서로 알고 있어요. 왜 어디다 놔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지역 주민들이 이제 보건소 전화해서 혹시 예방접종 맞으려고 하는데 지금 가도 되나요? 라고 전화를 하면 보건소 측에서 알려주죠. 네, 오셔도 됩니다. 아니요, 지금 약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리스트를 보니까 어디 의료기관에는 있네요. 일로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부터 의료기관 전화 한번 해서 혹시 이런 거 예방접종 맞으려고 하는데요, 있나요? 이렇게. 네, 있습니다. 오세요. 뭐 예약을 해갖고 가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전국적으로 이제 모자르는 경우, 부족한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계획 생산을 해야 되는 건데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되는 경우 계획적으로 미리 생산을 하고 시범 접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기간이 어떤 약은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런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고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를 해주셔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방접종과 관련돼서 고위험 병원체 잠깐 했고, 그렇죠? 이거 뭐 별 것도 없었는데 이제 그런 게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예방접종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고위험 병원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옮기고 하는 과정 중에 위험하니까 관련된 것을 환자, 식물, 동물에서 분리를 하거나 이동할 때 경로 파악할 수 있게끔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예방접종과 관련된 것은 필수 예방접종이든 임시 예방접종이든 간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여야 되고 만에 하나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을 필수든 임시든 관계없이 그 외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아닌 자가 하게 되면 예방접종 증명서는 시행을 한 자가 접종 증명서를 발급하면 된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이름으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면 된다. 예방접종과 관련된 것은 의사매로 소지자가 있는 종병요의에서 시행을 해갖고 할 수가 있다. 이건 뭐였습니까? 장소이치죠. 공고한다는 거죠. 공고. 시장군수구청 공고. 자, 이렇게 했고, 자 이제 뭐 끝낼게요.